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파운드리 3나노 예, 2교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의 이제 양산을 시작했다. 진짜 거의 모든 신문의 일면에 나왔더라. 예,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네. 초미세 기술이에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핀팩 구조를 넘어서 차세대 게이트 올라운드 구조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는 그 2004년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예. 그때는 사실 본격적으로 했다라기보다 주문 주는 데 있으면 그냥 아름아름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사업부를 분리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7년에 본격적으로 사업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볼게요라고 하면서 내놨던 카드가 7나노 EUV 카드를 내밀었어요. 네. 당시에 그 TSMC도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EUV 장비를 7나노의 세계 최초로 내밀어 본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TSMC는 EUV 장비가 없이 예. 기존 기술 가지고 뭐라 하더라? 뭐 하여튼 3번을 뭐 하나 패터닝을 예, 뭐 DUV 를 한다든가? 패터닝을 예, 뭐 패턴을 여러 번 아주 하죠. 여러 번 깎아 가지고 한다.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EUV 장비를 도입해서 한 그 장비는 비싼 장비를 사 와서 깎으면 예.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성능적인 측면에서 깔끔하게 잘 깎으면 성능이 좋아요. 네. 그 나노수도 나노수지만 얼마나 깔끔하게 깎아줬냐가 중요한 게 있고 여러 번 패터닝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게 좀 더 저렴하기도 해요. 장비값은 좀 비싸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EUV를 적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능에 좋은 가격에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네. 우리가 TSMC를 한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내밀었던 거예요. 7나노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사이즈를 줄일수록 성능과 효율이 개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칩은 설계와 파운드리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계도 최고, 파운드리도 최고. 그리고 그중에 파운드리는 미세 공정. 작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저는 AMD하고 인텔의 경쟁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네.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인텔과 AMD가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 왔어요. 네. 근데 2007년에 PC 데스크탑 기준으로 한 5대5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다가 점유율이 50% 있었어요. 근데 인텔이 거기서 좀 더 잘하다 보니까 2017년에는 인텔이 80%까지 늘었고 예. AMD는 20%로 줄어서 거의 뭐 AMD 망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후에 다시 2021년에 AMD가 인텔을 넘어섰어요. 점유율을. 그럼 그 비결이 뭐냐? AMD가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인텔을 다시 역전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예. 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 인텔 같은 경우는 자체 파운드리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미세 공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좀 뒤처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텔은 그 당시에 10나노 이하를 못 가고 있어서 한 14나노로 칩을 찍었고 예. AMD 같은 경우는 TSMC가 제공하고 있는 7나노 칩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에서 패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게 소비자들이 뭐 취향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으면 성능 좋고 싼 거. 그쵸. 그러면 무조건 한쪽으로 쫙 쏠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설계와 좋은 파운드리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보다 경쟁력이 좀 밀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공정을 먼저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7나노 EUV가 그닥 신뢰를 받지 못해서 점유율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서 삼성이 그 다음에 이제 절치부심을 하다가 그 당시에 7나노 EUV를 내놨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예. 내가 7나노 세계 최초의 파운드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손님이 저는 아직 뭐
별로 못 믿겠는데요. 네. 그냥 안전한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냥 여러 번 깎더라도 나는 TSMC 할래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을 하다가 그럼 언제 한번 다시 치고 나갈까라는 것을 보다가 3나노에서 승부를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3나노냐라고 했을 때 근데 사실 뭐 그 당시에 7나노를 못해서 삼성이 완전히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게 이게 어차피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는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네. TSMC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물량만 소화를 하더라도 있을 거다. 예, 그래도 이제 삼성도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이 점유율이 좀 낮다고 해서 공장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풀가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승부수를 왜 3나노에 했었냐? 이게 이제 핀팩 공정에서 여기서 GAA 공정으로 바꾸는 그 시점이거든요. 3나노쯤 가니까 이게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었을 때 예.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네. 이걸 조절하는 그런 공정을 쓰다가 예. 얘가 이 호수가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위에서 누르는 것만으로는 이 유량이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세면을 얘를 위로 세로로 세워서 세면을 감싸는 방식이 핀팩 공정이거든요. 예. 상어 지느러미.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예. 이게 세면을 가리는 거. 예. 근데 이제 3나노쯤 가니까 이게 너무 작아져서 세면으로 누르는 것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예 띄워서 사방을 감싸서 얘를 조절하는 예. 그게 이제 그 게이트 올라운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3나노쯤 가니까 야 이거 3면을 가리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우리는 3나노의 게이트 올라운드 방식을 최초로 적용을 해서 이거를 정말 끝내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테니 예. 그러면은 이제 최고의 고객들이 우리 쪽으로 한번 오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을 또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다들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게 그 수율이 잘 안 나온다던데? 그렇죠. 뭐 이런저런 소문들이 좀 나고 예. 그러다가 뭐 최근에 그 경영진들 주요 경영진들이 교체되는 뭔가 잘 안 되니까 경영진을 교체한 거 아니야?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뭐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안 내놓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삼성전자는 어쨌든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한다고 했고 2022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어제죠. 예. 어제 이 GAA 공정이 적용된 3나노 파운드리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게이트 올라운드 1세대 공정은 기존의 5나노 핀팩 공정보다 전력은 45% 절감이 되고 예. 성능은 23%가 높아지고 면적은 16%가 줄었다. 이거를 이제 PPA라고 하는데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어. 전력을 덜 쓰고 성능은 높고 에어리어. 공간을 적게 쓰니까 이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2023년에는 게이트 올라운드 2세대 공정을 만들 건데 이거는 전력은 50%, 성능은 30%, 면적은 35% 줄이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그 이번에는 그 GAA 공정 중에 MBC 팻이라는 걸 쓰는데 이 MBC 팻 MBC 팻은 이렇게 그 아까 게이트 올라운드가 약간 싸는 거라면서요. 이렇게. 싸는 건데 예. 관 같은 모양이었다 그러면 네. 얘는 약간 평면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더 잘 된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MBC 팻 쪽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앞으로 TSMC 얘기도 좀 드릴 건데 예. 그 GAA 공정을 삼성전자가 먼저 하기는 했지만 관련 특허는 TSMC가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GAA 공정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갔을 때 나중에 경쟁이 심화되면 특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MBC 팻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수율이 뭐 아무리 잘 나와봐야 뭐 40%가 될까 안 될까 이 정도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근데 어제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수율을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은 좀 아닌 것 같다. 예.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그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어쩌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도 이번에 처음 취재하면서 들었는데 3나노라고 하더라도 그 3나노를 이 칩 하나를 3나노로 다 만드는 게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5나노를 한 70% 정도로 패터닝을 하고 네. 거기에 뭐 아랫단이나 요런 데를 한 30% 정도를 3나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온 것도 보니까 3나노를 전체를 3나노로 깎게 되면은 전성비, 이게 전성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전력 대비 성능비. 예. 요게 이전 공정에 비해서 한 2.6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를 3나노로 하면.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한 2배 정도 내외로 나온 걸로 봐서 한 칩 하나의 70% 정도는 5나노로 깎은 것 같고 나머지 30% 정도를 한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삼성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게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대요. 이게 그 이유가 고객사들이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검증된 5나노를 섞어서 해주는 그런 방식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메이저 고객 물량이 없다는 것도 약간 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내가 3나노를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빅테크에서 큰 물량이 들어와 주면 얘네가 확실히 준비가 됐나 보다. 퀄컴이랑 3나노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든지 뭐. 예, 그렇게 큰 물량 이렇게 들어와 주면 좋은데 이번에 들리는 얘기는 중국에서 맞춤형 반도체 만드는 회사 물량을 좀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를 그렇게 뭐 많이 쓰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실망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대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공정이다 보니까 예. 이게 테스트 물량이 아니라 진짜 고객의 물건을 받아서 양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실 그 중국에 있는 업체한테도 돈을 많이 받진 못할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 물량이다 보니까 약간 마케팅 차원에서 좀 정말 저렴하게 손해 보면서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물량을 통해서 양산을 해주고 네. 양산을 통해서 시장에다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나노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 실제로 보여줘야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만 들어보면은 아직 삼성의 3나노가 그렇게까지 완결성이 높지는 않구나라고 해서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앞서서 한 6월 한 20일 전후에서 TSMC가 기술 심포지엄을 열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 TSMC가 3나노하고 2나노 공정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전략을 보니까 그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따지면은 TSMC는 1등 업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짠하고 보여주는 신기술보다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물량을 맡길 수 있게끔 하는 보수적인 그런 포지션이 좀 느껴져요. 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2등 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1등보다 이걸 잘합니다를 먼저 질러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집으로 예를 들면 1등 백반 맛집은 뭐 대단한 맛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맛 있죠? 그 백반 그거 잘합니다. 뭐 단체 구매하셔도 되고요. 예. 뭐 항상 당신들이 믿는 그런 정도를 낼 수 있어요 하는 거고 2등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1등과 다른 요런 맛있는 맛을 냅니다. 뭐 새로운 맛을 냅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맛이 진짜 맛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1등 그렇죠. 업체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맛있다고 그러면 약간 의심스럽긴 해. 자꾸 맛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삼성하고 TSMC의 기술력의 차이라기보다 예. 그 포지션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 TSMC가 그 기사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 3나노 삼성이 3나노 개발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예. 저거는 숫자 마케팅이다. 예. 그래서 말이 3나노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5나노하고 비슷한 거다. 그건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노수라는 게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근데 우리 서로 막 입증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3나노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3나노가 아니라 3나노라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성능, PPA 성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삼성에서 발표한 숫자는 그런 성능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렇게 잘 안 돼. 이게 이론적인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 해보면 그 숫자가 안 나와라는 얘기를 TSMC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삼성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이게 최초 양산이지만 이게 아직 신뢰가 별로 없는 우리는 기똥차게 새로운 맛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할 때 누군가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먹고서 진짜 그게 숫자가 나오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면 중국에 있는 A식 업체라고 하면은 별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폄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업체를 통해서 양산을 해냄으로써 예. 시장에다 보여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네. 2등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지션적인 특징. 예.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뭐 특출나게 뭐 그건 아닌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항상 드릴 수 있어요. 라는 전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심포지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TSMC가 예. 3나노에서 N3, N3E, N3P, N3S 의 4가지 파생 제조 공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할라 그래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TSMC도 이제 고객을 확보를 할 때 예. 고객사들이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 잘 해낼 수 있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운드리 하는 뭐 삼성이나 TSMC랑 똑같은 상황인 게 예. 신공정에다 막대한 투자를 하고 나면은 고객들이 신공정으로 들어와야 돼요. 신공정에다 물량을 맡기고 신공정을 뺑뺑 돌려야 되거든요. 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갔으니까. 예. 근데 고객들이 근데 내가 테스트베드가 되긴 싫은데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완전 최고보다 네. 그냥 안정화된 뭐 5나노나 7나노로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TSMC 입장에서도 3나노를 그냥 한 번에 갔을 때 고객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객들 입장에서 당연히 불안하죠. 3나노라는 걸 처음 한다는데 괜히 막혔다가 얘네가 내 거는 임상시험할까봐. 내가 임상실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 예. 삼성도 만드는 엑시노스나 그런 자체 반도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걸 우리는 이 엑시노스를 3나노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여기에 TSMC가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애플이에요. 예. 애플이 그 선단 공정에다 물건을 맡겨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인 거예요. 예. TSMC는 뭔가 신공정을 내놓을 때 이게 아까 고객 확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플이 여기를 같이 해가면서 처음에 물량을 대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신공정을 도입할 때 부담이 훨씬 적어요. 네. 애플에서 큰 물량을 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만 쪽에서 이게 그 삼성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3나노 얘기를 하니까 대만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네. 3나노는 애플로 시작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달쯤에 3나노 반도체 양산 얘기가 나올 건데 여기서 11월에 열리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대회에 맞춰서 차세대 칩 M2 프로와 M3가 대상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대만 언론을 통해서 나와요. 이게 M2 프로 나왔을 때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5나노에서 3번을 찍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더 이상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 대만 언론은 약간 TSMC 편을 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M2 프로는 3나노로 찍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에서 보도를 했던 거는 네. TSMC가 왜 그렇게 이게 세부적으로 4단계나 되는 걸 했느냐라고 예. 하니까 3나노 공정 양산을 서두르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3나노로 갔을 때 불안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그 안정감을 찾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N2 공정 2나노로 갔을 때는 여기도 이제 핀펫은 안 돼요. TSMC도. 예. 그러다 보니까 2나노쯤 가면은 이게 GAA 공정으로 갈 건데 여기서 TSMC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 2나노 GAA로 가게 되면은 방법론이라든지 새로운 지적 설계 IP 같은 거에 변동 설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예. 그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객들이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예. 그 불안하니까. 그래서 2나노로 빠르게 점프하는 동안 나는 2나노로 빠르게 점프를 할 건데 고객들은 핀펫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안정적인 노드에서 할 수 있도록 3나노 공정을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고객들이 예. 2나노로 가게 되면 게이트 올라운드로 갔을 때 네. 여기서 이제 방법론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객들이 불안해할 불안하죠. 거니까 2나노로 가면 불안할 거니까 임상시험 싫다. 우리가 3나노에서 다양한 걸 준비를 해서 그 고객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1등 경쟁만 해요 이런 게 아니라 예. 다양한 노드를 준비해서 나한테 맞는 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라는 게 TSMC의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좀 설명하면 그 핀 플렉스, 그러니까 핀펫에 플렉스하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게 그 좀 말들이 항상 그래요. TSMC가 얼리 어댑터를 대상으로 성능, 전력, 면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데 예. 여기 공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밀도는 조금 떨어져도 되지만 성능이나 전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N3-2로 오시면 되고 이게 조금 더 개선이 되면은 우리가 N3P로 오시면 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들 불안해하니까 고객들이 진짜 맡겨도 되는지를 모르니까 엔비디아도 5나노로 가고 퀄컴도 5나노로 가고 막 이러니까 TSMC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가 3나노로 한 번에 가면은 좋겠지만 그러면 PPA가 다 좋겠지만 우리가 A를 포기하고 P하고 A, 그러니까 마지막에 A인 밀접도를 집접도를 포기하고 네. 성능이랑 전력만 잡을 수 있는 N3E 공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믿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3나노로 가면 다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마치 이렇게 어디 안에 들어올 때 먹이 조금 주고 먹이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이네요. 그쵸. 일종의.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표를 뭐 제가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표에 이렇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원래 성능도 개선되고 전력 효율도 개선되고 밀접도도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성능하고 밀접도는 개선이 됐는데 성능하고 에너지 효율은 전력은 개선이 됐는데 밀접도는 좀 떨어지네. 밀접도가 뭐죠? 그러니까 집접도 이렇게 그 트랜지스터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거. 네. 그러면은 야 저게 왜 진짜 3나노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를 약간은 포기함으로써 수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짱이에요. 신기술이에요. 예.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등 원래 맛집. 원래 맛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반처럼 맛있는 걸 뭐 지금 맛을 개량을 하긴 했는데 네. 뭐 그렇게 불안하게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특이하게 막 삼성처럼 와 뭐예요라고는 안 하지만 요 정도만 포기하시면 맛있게. 그러니까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김치가 조금 맛이 없는 것만 좀 감안을 해주시면 우리가 뭐 맛은 뭐 밥맛은 끝내주게 만들게요. 요런 식의 전략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객 입장에서는 성능과 상품성,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걸 원하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은 일단 치고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TSMC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그러네요.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약간 같아요. 2등의 서러움이네. 위험을 리스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이 좀 너무 무리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이 2등이 선택해야 되는 전략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그 몇 나노 하는 게 전공정 기술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전공정에서 신기술을 삼성은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3나노입니다, 여러분. 근데 TSMC는 후공정에 좀 자신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공정에서 우리가 먼저 3나노를 가진 않지만 뒤에서 이게 후공정은 뭐 비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좌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공정이 성능을 끌고 간다 그러면 후공정은 실제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끌고 가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은 자기가 후공정에서 좀 밀리니까 성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을 해야 되는 거고 TSM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성능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대진 않는데 후공정에서 우리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 고객님들이 원하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보다 예. 나노를 더 앞서서 발표해서 요번처럼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물론 TSMC가 계속 잘해왔지만 예. 조금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앞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게 조금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아까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7나노 딱 갈 노광 때, 장비 넣어가지고 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 제가 사업부를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장 개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백반집을 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반에서 맛보지 못했던 끝내주는 맛을 내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TSMC에는 없는 7나노 EUV 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놨는데 그거 거기 손님이 없어. 손님이 없어. 그래갖고 한번 좌절을 했었고 네. 그럼 그 다음 타이밍에 어디서 승부를 볼 것인가를 보다가 이번에 3나노 3나노에서는 한번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3나노 가면은 맛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똥찬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손님이 아직 그 입증이 안 됐네. 그러니까- 신장 기업은 이번에 어제 선언을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맛을 중국에 있는 A식 업체를 통해서 보게 하고 예. 그러면서 좀 이 맛이 좀 괜찮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고객들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네. 장사야. 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짠하다. 네. 첨단도 중요하고 뭐 원가나 불량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경쟁의 양상을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예. 그 예전에는 전공정은 장비가 많이 좌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전공정에서 나눠 줄이는 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좀 나노수가 좀 높을 때는 이렇게 ASML도 있고 니콘도 있고 캐논도 있고 장비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전공정 가지고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는 없었어요. 적당하게 장비를 사오면 되니까. 근데 이게 한 3나노 이하로 가면서 5나노 이하로 가면서 ASML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장비를 구해올 수 있는 데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ASML을 가서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전공정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가서 뭐 총리 만나고 네. 뭐 ASML 만나가지고 뭐 장비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 요청하고 이게 전공정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벌어진 계기가 ASML 독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ASML 장비 빨리빨리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ASML 거 장비를 많이 확보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현실은 거기 ASML이 뭐 한 50대 한 55대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1년에. 예. 근데 뭐 삼성이 확보한 물량은 뭐 한 6, 7, 8대? 그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고 거의 TSMC가 나머지 물량을 다 거의 다 확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ASML 입장에서도 사실 TSMC가 더 중요한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공정은 전 공정대로 경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보다 전 공정의 경쟁이 좀 치열해진 가운데 이 전 공정에서 이게 나노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뒤에서 이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 후공정 경쟁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최고의 맛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럼 안전빵으로 가는 그 밥은 맛있어요? 이게 후공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TSMC와 여기가 조금 더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부분에서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밥은 또 깊은 맛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래 만들었던 명인의 밥맛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이 3나노는 새로운 신메뉴로 지금 내놓은 거고 예. 신메뉴 전에는 그럼 삼성이 TSMC와에 비해서 저 옆집의 맛집 50년 전통의 맛집에 비해서 맛집 옆에 있는 삼성전자가 뭘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가격이 쌉니까? 그 캐파도 있고 네. TSMC가 만석인 만석일 때 바로 그 점인데. 만석일 때 예. 여기 줄 서기 싫은 사람들이 그냥 옆집으로 맛집 옆집으로 그렇겠죠. 오는 그리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좀 낮고 낮고 그러니까 TSMC는 이익이 많이 나는데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것도 네. 이런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신장 개업하는 집에서 예. 그 원래 전통적인 맛집보다 수익성이 좀 나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그 삼성 경영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어느 정도까지의 그 손실을 우리가 감당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빨 깎게 물고 하는 그 의지가 좀 필요해요. 점유율로 갈 거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신생 맛집이라 그러면 예. 옆집보다 가격을 싸게 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새로운 맛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먼저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을 때 예. 여기서 손해를 보게 될 건데 그 손해를 보는 거를 이빨 까물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삼성 반도체 안에서는 사실 메모리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렇죠. 그 파트인데 네. 보기에 약간은 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거예요. 돈은 내가 벌고 너는 뭐 쓰기만 하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파운드리 쪽이 좀 위축된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메모리를 하던 임원이 파운드리의 어떤 헤드로 갔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유치하게
1등의 DNA를 심으러 항상 기사 쓰는 제목이에요. 이게 1등 DNA 심는 인사 네. 전략이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스마트폰에서도 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애플한테 자꾸 밀리니까 갑자기 그 TV 사업부를 15년 동안 1등을 이끌었던 한종희 부회장이 예. 통합해서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아니 TV 1등하고 스마트폰이 같으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거 뭐 하면 된다도 아니고 뭐 1등의 DNA를 심으러 오면 이렇게 막 기술이 더 좋아지나? 네. 근데 거기서 또 메모리 사업부에서 잘하던 분을 파운드리로 보내니까 그럼 또 1등의 DNA만 심어지면 그 첨단 기능들이 막 되는 생기나? 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느꼈던 거는 이 메모리 쪽 분들이 오시면서 약간의 그 소통이 되는 측면은 좀 있었대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예, 아, 막상 와 보니까 네. 디램에서 사용했던 노하우들이 뭐 파운드리 바로 적용이 안 되더라. 네. 그러니까 소재도 다르고 설계도 다르고 뭐 그래서 생각보다 허들이 높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좀 되고 아, 그러면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좀 더 이렇게 그 단단하게 이 싸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더라라는 얘기들이 좀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 이게 그 삼성이 3나노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좀 고민했던 거는 발표하기 전에 야 이게 발표를 해봐야 예. 그렇게까지 주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발표를 하는 게 그 뭐 주가라든지 주주분들한테 좋을까? 아니면 오히려 좀 실망할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예.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단절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거고 상반기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6월 30일 날 발표를 하긴 한 건데 예. 야, 상반기 마지막 날 한 거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해서 짠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예. 상반기에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발표를 그냥 하긴 한 거다. 예. 그러면 이후에 뭘 봐야 되는지를 이제 같이 연장선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야 뭐 TSMC는 애플 잡았다는데 뭐 중국에 뭐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A식 업체 고객으로 잡은 게 그 뭐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오히려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 맛이 꽤 괜찮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예. 그리고 저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좀 씁쓸한 얘기였는데 예전 GOS 논쟁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칩을 썼는데 네. 성능은 이만큼 나온다 그러다가 막상 해보니까 열나서 거기다 GOS를 깔았다. 열나서 일부러 줄였다. 네. 예. 그리고 스냅드래곤이 그 8 시리즈의 플러스 모델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안 만들고 TSMC 파운드리로 갔더라. 네. 그랬을 때 TSMC에서 만들었더니 괜찮더라. 괜찮더라 하면은 네. 삼성 파운드리 뭐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참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네. 그 칩이 나왔습니다. TSMC 칩이. 어. TSMC 찍은 칩이 나와서 네. 그 성능 스펙이 다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어.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능이 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CPU, 진짜 GPU 성능이 문제가 있는 거네. 더 잘 나왔는데 예. 그럼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좀 저도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 스냅드래곤의 8과 8 예. 플러스가 같은 설계일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래서 아, 설계를 바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A 시리즈인데 뭐 바꿔봐야 얼마나 크게 바꿨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번 칩을 찍어보고 예. 어떤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칩을 또 찍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어딨냐. 당연히 여기서 뭔가 개선을 확인된 했겠지.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일로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비슷하게 나왔으면 삼성 파운드리 잘못은 아니겠거니라고 해서 약간 위로를 받고 그때 당시에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TSMC 파운드리에도 뭐 고만고만하게 나오면은 삼성 파운드리 잘못에 면죄부가 될 거다 이런 보도는 좀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TSMC 팝에서 나왔던 거는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다시 리바이벌을 해드리냐면 이게 중국의 A식을 통해서 뭔가 이거를 실제 양산을 해보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양산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일럿 모델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냥 실험을 해볼 때하고 예. 실제 양산을 하는 거는 달라요. 그러면 양산을 통해서 뭔가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원했던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먼저 함으로써 여기서 된 부분들을 좀 더 개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량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고객들한테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는 사실 짠 3나노 세계 최초 주가 쫙 요걸 우리는 바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아닌데 우리가 좀 그런 걸 기대했던 네, 거고 예. 그럼 이 결과가 정말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양산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안정감을 주면서 큰 물량을 받아올 수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권 팀장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잖아요. 3나노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봐야 될 게 예. 결국 이거를 어떤 해외 큰 업체를 잡아서 예. 그걸 봐야 된다. 예. 실제로 3나노 퀄컴이 팔리는지, 됐던 진짜 팔리는지. 실제로 이게 팔리고 영업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 예. 그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5나노에서 3나노를 내려가는 과정을 보니까 그 빅테크들이 안 움직여요. 아 요즘 또 예. 분위기도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칩을 그러니까 아니 저희 그렇게 뭐 대단한 칩 괜찮으니까 그냥 5나노 찍어주세요. 아, 일단 그러니까 7나노 찍어주세요. 괜히 이거 했다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한 방에 큰 물량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전략이 좀 변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TSMC도 N3 공정을 갈 때 우리가 3나노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쫙 땡겨오는 게 아니라 네. 이 공정을 순서대로 나눠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걸 조금 포기하시면 요만큼 될 거예요. 그리고 로드맵이 23, 24, 25 이렇게 돼 있는데 네. 23 공정에서 N3 2를 내놓고 요걸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모양새가 나오면 그 다음 N3 S 공정을 가겠습니다. 예. 라는 것도 N3 2에서 3나노로 갔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 보수적으로 우리가 한 방에 3으로 가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뭐 셋 중에 하나 정도는 포기하고 두 개로 해서 한번 태핑을 해보고 예. 괜찮다 그러면은 세 개를 다시 올린 그 다음 공정으로 한번 가보자 예. 라는 게 TSMC 입장에서도 그 큰 고객들이 한 번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들이 좀 바뀌었다. 그 파운드리가 하고 있는 전략들이 좀 바뀌었다는 게 거기서 그 TSMC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핀팻도 3단계로 나누고 예. 그 다음 공정도 하면서 이 다음 공정은 분명히 성능은 좋을 것 같은데 불안함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럼 이거가 필요한 사람은 일로 오지만 이게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4가지 패키지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전략을 TSMC는 갖고 있는 거고 섬세한 마케팅이 필요하네요. 삼성도. 그러니까 원래 섬세함이 맛집의 필요하네. 어떤 그 전통 맛집에서 신메뉴를 내놨지만 구 메뉴가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같이 가겠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 삼성은 2등 맛집으로서 지르고 먼저 원래 신장 개업 때는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맛을 보고 얘기를 해주죠. 어. 야 먹어보니까 이거는 좀 소금 좀 줄였으면 좋겠고 설탕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걸 또 개량을 하고 입소문이 나고 그러면 그 다음 큰 고객들한테 아 이 정도 성과가 나서 이 정도 개선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시죠. 라는 전략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 길이 먼다는 생각이 드네요. 갈 길이 머네 생각보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누가 패권국 내지 기축통화 될 거냐 예. 생각할 때 중국이 도대체 언제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예. 2등이니까 삼성전자가 2등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중국이 어떤 조건을 갖춰도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중국이 영원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된다가 아니라 1등인 미국이 어떤 상황에 빠지면 중국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든 기축 통화가 되든 하려면 그거는 미국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냥 대안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흔들려야 문제가 되는 건데 삼성의 고민은 우리가 뭔가 대안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안인지 안 대안인지 써줘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TSMC가 그냥 진짜 다 계속 그럼 우리 3등 얘기도 잠깐 하면 계속 하니까 인텔 3등 인텔. 예. 여기는 2등보다도 지금 더 이렇게 손님이 안 올 거잖아요. 근데 자신만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텔은. 그러니까 왜 자신만만해야 되느냐? 예. 이게 이 맛집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네. 인텔은 선단 공정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일단 질러야 돼요. 음. 우리는 3나노 아닙니다. 2나노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전 공정에서는 장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ASML에서 차세대 장비로 하이 NA EUV라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첫 고객은 누구냐? 인텔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어. 최첨단 맛집 어. 우리 2나노 어. 그 장비 저희가 제일 먼저 샀습니다, 여러분. 네. 이걸 해야 되니까 인텔은 제일 먼저 가서 주문을 하고 네. 우리 3나노도 건너뛰고 2나노로 갑니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삼성보다 더 이렇게 좀 뻑적지근하게 여기 집 앞에다 이런 인형도 좀 세우고 이렇게 있잖아요. 홀랭이 인형도 세우고 예. 뭐 짱짱하게 노래도 틀고 예. 그러면서 뭔가 좀 다른 맛을 보여줘야 되는 인텔의 사정을 보면 인텔보다는 삼성이 2등 맛집으로 좀 낫지 않은가. 야, 근데 오늘 얘기 듣니까 왜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네. 삼성이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왜 진짜 그 진짜 맛집 옆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2등 맛집들이 근데 있잖아요. 2등으로 있어야 1등이 실수를 할 때 고객이 오죠. 그러니까 고객은 대안이 없어야 와요 이제 여기는. 도저히 TSMC에서 못 받아준다 이거. 물론 갑질 좀 해야 되는데 TSMC가 갑질 좀 하고 그럴 때 오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는. 쉽지가 그리고 이게 않네요. 아예 안 바뀌는 건 아닌 게 네. 전통의 강자는 원래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은 그러긴 무너지니까. 맞아요. 인텔도 근데 무너졌으니까. 인텔이 무너진 걸 보면 어. 이게 1등 맛집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예, 물론 근데 어쨌든 아까 이프로님 말씀대로 이게 TSMC와 삼성전자가 인텔을 꾸준하게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고 네. 인텔은 거기서 선단 공정 새로운 메뉴는 개발 안 하고 뭐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우리가 14나노를 열심히 깎으면 뭐 우린 맛있습니다 했을 때 새로운 맛을 들고 들어왔던 TSMC나 삼성전자한테 역전당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꾸준하게 하는 것들은 일종의 과정이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면 삼성전자 뉴스를 자꾸 보는 게 아니라 TSMC 뉴스를 봐야 TSMC 돼. 뉴스를 봐요. 근데 TSMC가 예. 자꾸 설비 투자하고 캐파 늘리고 하는 게 진짜 막 아픈 거예요. 아파요. 아픈 아픈 거예요. 거고 그 손님 다 받겠다. 웬만하면 1등은 잘 안 무너지긴 해, 솔직히. 잘하는 이 애들이 친구 잘하지. 딱 올리 그러면 어떡하냐. 잘하는 애들이 보통 잘하지. 주선 거 아는데. 근데 심지어 신메뉴도 조금 짠맛도 있고 그래. 단맛도 있고 싱것도 있고 이거 게다가 친절하기까지 해. 와, 참 큰일이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또 대만도 먹고 살지 또. 그런 네, 그만하시랍니다. 정도는 있는 아이, 것 같아요. 자, 네. 네, 원순우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